어, 십장생도는 생명력이 풍부한 이상세계를 표현한 그림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상세계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세계는 어떠한 곳이어야 할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아주 뭐, 풍족한 세상을, 돈이 많은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오래 사는 것이 이상세계의 한 요소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세상이어야 하겠죠. 뭐 이상세계를 저 무슨 시베리아의 영하 3, 40도가 되는 그런 지역에다가 그런 기후에다가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다가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저 물속에다가 뭐 이렇게 사람이 숨을 쉬지도 못하는 이런 물속에다가 이상세계를 건설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세계는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드는 이상세계는 그야말로 사람이 사는데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뭐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 십장생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장생도의 여러 요소들은 바로 이상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상세계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십장생도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이제 구분을 해서 그러한 요소들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기본적인 이제 자연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과 뭐 해, 태양이 없으면 안 되니까 태양,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산이라든가 땅, 그 다음에 구름과 같은 자연이죠. 그 다음에 뭐 물과 같은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하나가 이렇게 한 부류가 있고요. 둘째는 이제 그 안에서 식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다양한 식물들, 뭐 여기서 보면 뭐 소나무라든가 복숭아나무라든가 대나무라든가 영지라든가 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식물의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물의 요소가 있겠죠. 학, 사슴, 거북이 같은 이러한 동물의 요소, 크게 가장 배경을 이루고 있는 자연 그 자체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식물이나 동물들의 요소들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환경에 대한 요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환경은 이 생명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뭐 아주 추운 지방이라든가 아주 더운 지방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는 많은 생명이 활동하기가 어렵고, 또 거기서 뭔가의 이상세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이 굉장히 이제 좋아야 할 것인데, 제일 먼저는 하늘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하늘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이 십장생도에서는 이 하늘을 황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에서 황색은 바탕색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아무것도 칠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것도 칠하지 않았고,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오봉도를 얘기하면서 가물가물한 하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죠. 그냥 공간으로서의 하늘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뭔 상징이 붙어 있지는 않죠. 그림이 만약에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일단 태양을 그리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뭔가의 사물로 다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굉장히 그림이 답답해져요.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는 측면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하늘을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늘을 통해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상세계를 만드는 것이 어떠한 이 지구라는 생태적 환경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떠한 공간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상의 공간을 뜻하는 거겠죠. 둘째는 이제 태양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태양은 뭐 흔히 말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죠. 근원이라고 할 만큼, 만약에 뭐 지구 생태계에 태양이 없다면 아마 뭐 얼음으로 뒤덮인 그러한 행성이 되지 않을까.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양은 모든 생명을 만들어내고 먹여 살리는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이 십장생도에서 태양은 시간의 영원성을 뜻하기도 해요. 태양이 만약에
뭐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다 연소돼서 없어지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붉은색의 태양은 바로 아침해를 뜻하고요. 아침에는 시간의 영원성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순환의 개념으로서 영원성을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 내일 아침해가 떠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면 지구는 곧 망하는 거니까 망하지 않는, 다시 말해 계속 시간이 아주 영원한, 정말 영원한 건 아니겠지만 그 영원한 시간의 개념들이 이 붉은 태양을 통해서 이 그림에 구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의미한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왜 이렇게 하늘과, 이 황색의 하늘과 그 다음에 붉은색의 태양이 그려져 있는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암괴석입니다. 여기 온통 이제 기암괴석으로 이렇게 꽉 배경이 채워져 있죠. 엄밀히 따지면 이 기암괴석은 이 지구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테면 공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있고, 그러면 그 태양과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뭔가로 채워져 있을 거죠. 그죠? 지구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산악과 또 평지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식물도 태어나고, 식물도 자라고 사람도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암괴석은 육지, 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림에서는 기암괴석 이렇게 하면 괴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괴석은 단지 이상한 어떠한 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땅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들 보면, 화조도 보면 이제 이 괴석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꽃나무도 나오고 식물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이 곧 땅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늘 공간이 생기고 하늘이 이제 태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육지가 이제 생긴 거죠. 땅이라는 게 생겼는데 생김의 모양새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기묘하게 생긴 모습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죠. 이렇게 기암괴석을 그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신비로움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세계는 역시 좀 멋있어야 됩니다. 신비롭고 멋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구름 산만 이렇게 몇 개 그려놓으면 굉장히 재미가 없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림은 사람들의 시각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왜곡이나 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활용을 하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떠한 이 땅을 그리지만 그 이상세계의 땅은 좀 더 신비로운 느낌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좀 더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묘한 형태로 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풍경들은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상세계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손아귀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암묵적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암괴석으로 배경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이 물이 없으면 안 되겠죠. 크게 보면 당연히 육지가 있으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물의 표현이 바로 이제 이쪽에는 이제 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폭포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물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도 폭포가 있네요. 근데 이게 강이나 혹은 조그만 개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거는 크게 보면 이제 큰 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상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공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시간, 그 다음에 그 육지, 그 다음에 이제 물,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암괴석의 색깔을 보면 이제 좀 재밌습니다. 이렇게 청록의 색깔, 녹색이나 청색을 이용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렇게 육지, 기암괴석을 표현을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기암괴석하면 돌에서 식물이 자라지는 않겠죠, 그죠?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기암괴석을 표현하자면 가래색이라든가 청회색, 가래색이라든가 회색의 느낌,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 기암괴석을 표현해도 크게 이제 문제는 없을 거야. 오히려 그 느낌이 더 잘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녹색이나 청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기암괴석이긴 하지만 여기가 삭막한 어떤 뭐 사막에 있는 어떠한 이렇게 어떤 이상하게 생긴 이 바위라든가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죠. 굉장히 뭡니까 아주 많은 생명들이 자랄 것 같은, 마치 여기에 많은 숲풀이 붙어 있고 숲이 있고 나무와 꽃이 자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이라는 것이 여기 많은 표현은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특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기묘하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이 땅이 결코 무슨 삭막한 그런 곳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자랄 수 있는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다. 앞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기암괴석은 땅의 개념으로 또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비옥한 땅이라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록산수라고 하기도 해요. 청록산수 기법, 혹은 이렇게 청록색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굉장히 풍성한 땅의 느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름이죠. 구름. 지구상의 기후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구름입니다. 구름의 양과 이런 것을 따라 가지고 또 비가 얼만큼 내리기도 하고, 또 바람도 만들어지고 저기압, 고기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름이 생성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세계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기후가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하고요, 바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 구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입니다. 비. 구름이 곧 비라고 할 수 있겠죠. 비와 동일한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비를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만약에 여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실상 이 생태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구름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따라서 비의 양도 달라지고요, 계절의 변화도 생기고 다양한 어떤 그러한 현실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이 구름인데, 비를 그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비를 그린다면 화면 전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또 비는 그림으로 진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람인데, 바람도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기서 어떻게 바람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 비, 바람의 표현은 반드시 구름의 형태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를테면 구름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그리게 되면 바람이 세차게 부는 듯한 느낌이 주고요, 구름이 짙게 그리게 되면 비가 곧 올 것 같은, 구름을 지어짜면 물이 주르륵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구름은 생명이 살아가기 좋은 그러한 기후를 뜻한다. 비나 그러한 기후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상세계가 인간이나 모든 생명이 살아가기 적합한 기본적인 어떤 자연의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